늘 내가 먼저 참고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내가 더 많이 노력하고 희생하는 관계, 연락도 배려도 맞춰주는 것도 항상 나 혼자만 하고 있다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장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건 낯선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만 불행한 게 아니구나. 나만 슬픈 일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어쩌면 상대적인 위로 같은 거겠죠. 또는 타인의 불행을 위로 삼는 비겁함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올해로 제가 불혹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불혹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40세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느꼈던, 깨달았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깨달았다면 좋았을 것 같은 것들, 인정하니 삶이 좀 더 편안해진 것들, 어딘가에서 영향을 받은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해 드리는 것이니 즐겨봐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를 버리면서 애쓰는 관계, 유지하는 관계는 결국 좋은 관계가 아니다. 지금까지 저의 영상을 쭉 봐주신 구독자님들이시라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는지 잘 아실 것 같아요. 제가 늘상 강조드리는 나 자신을 사랑하라 라는 신조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굉장히 진부한 말이긴 한데 제가 삶에서 직접 경험하면서 확인한 하나의 원칙이자 신념과도 같습니다. 가장 와닿을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연인 관계, 친구 관계입니다. 연애에서도 늘 내가 먼저 참고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내가 더 많이 노력하고 희생하는 관계,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락도 배려도 맞춰주는 것도 항상 나 혼자만 하고 있다면 그 관계는 과연 건강한 관계일까요? 물론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노력과 희생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일방적일 때 문제가 시작됩니다. 내가 힘들게 노력하면서 이 관계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아주고 고마워하고 또 그 마음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 혼자만 애쓰고 나 혼자만 감당하고 그런 시간들이 계속해서 쌓여간다면 그 관계는 결코 나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로운 관계가 아닌 거죠. 사람의 마음은 결국 보상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상은 돈이나 어떤 조건 같은 것들이 아니라 존중, 감사, 이해와 같은 감정적인 보상일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런 보상 없이 나를 버려가며 유지하는 관계라면 그건 결국 스스로를 갉아먹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예외적으로 나는 바라는 것 하나 없이 희생하는 게 좋다. 거기에서 나는 충만함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이 가능한 관계는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 외의 관계에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희생은 필요합니다. 친구 사이든 연인 사이든 부부 사이든 전혀 희생이 없는 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 나의 자아가 무너지고 있진 않은지. 모든 관계는 나라는 사람이 존재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너지고 사라지고 소진된 상태라면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이 깨진 관계예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장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건 낯선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만약 지금 관계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한 번쯤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관계 안에서 나 자신을 너무 많이 버리고 있진 않은가? 다시 한번 멈춰서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량의 법칙. 왜 내 인생만 이렇게 힘든 걸까? 이 슬픔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힘든 시간이 오면 우리는 이 고통이 끝날 것 같지 않고 슬픔이 영원할 것만 같고 내 인생은 잘못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 모두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든 것 같은 느낌. 극단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슬픔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닐까?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힘든 상황에 놓여진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지금의 이 힘든 시간들이 앞으로의 행복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인간의 삶에는 총량의 법칙이 있다라는 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자원이나 에너지, 감정, 기회는 무한하지 않고 일정한 총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과 슬픔, 좌절에는 어느 정도 정해진 총량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에서 겪어야 할 힘든 일이 총
100이라고 친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힘든 시간은 그 100을 사용하고 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 총량을 다 한다면 이제는 행복할 일만 남았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저도 실제로 과거를 되돌아보면 20대 때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어른이 되어야 하고 내가 생각하는 나는 완전하지 않은데 현실과 이상의 괴리는 너무나도 크고 또 달라진 인간관계야 변해버린 사랑과 우정, 치열한 환경과 마주해야 하는 현실 등등 이 모든 게 한꺼번에 순식간에 몰아쳐서 여기저기 뒹굴러 다닌 게 저의 20대가 아니었나 생각해요.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삶에 대한 안정감을 찾게 되는 것 같고요.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는 저도 눈앞에 힘든 일들, 슬픔, 이 고통이 영원할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되돌아보니 저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다들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내 고통의 크기가 너무 커서 타인의 고통이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누구나 다 비슷했을 것이고 또 누구나 이 고통이 영원할 것 같다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잘 사는 것 같고 잘나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각자의 싸움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 속내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나 다 힘든 시간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다 지나갑니다. 또 그 아픔의 총량을 다 하면 우리가 맞이하는 건 행복한 시간일 수 있어요. 살면서 또 때때로 힘든 일이 닥칠 순 있겠지만 행복이 영원하지 않듯이 불행도 영원하진 않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종교가 없는데요. 어렸을 때는 이 말이 와닿지가 않았어요. 이해도 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불행과 고통 속에 빠져 있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려고 애쓰고 스스로를 위해 노력하고 그런 사람일수록 빠르게 고통의 총량을 다 소진해서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다.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고요. 물론 다른 여러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지만 나 스스로가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스스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나의 삶을 아끼면서 사랑해 주었더니 그 힘든 시간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힘든 시간은 나의 인생이 잘못됐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미래의 평온을 만들고 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아프고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시더라도 나는 고통의 총량을 소진하고 있는 중이다. 빠르게 소진해서 이제는 행복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힘든 시간을 잘 흘려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지나왔는데 여러분이라고 못하실 거 없다고 생각해요. 인간은 타인의 고통을 통해 위로받기도 한다. 이 말이 조금은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양기자 작가님의 소설 모순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은 말이 아니었다. 상처는 상처로 위로해야 가장 효험이 있는 법이다. 내 불행에 비하면 당신은 그나마 천만다행이 아닌가. 나의 불행에 위로가 되는 것은 타인의 불행뿐이다. 그것이 인간이다. 억울하다는 생각만 줄일 수 있다면 불행의 극복은 의외로 쉽다. 제가 3년 전에 저희 가족이 너무 많이 사랑했던 반려견을 떠나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스타에 같은 경험을 한 분들의 글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참 위로가 많이 되었어요. 강아지를 떠나보내기 전에는 그런 글들이 단순히 타인의 슬픈 이야기, 마음 아픈 사연일 뿐이었는데 막상 제가 같은 일을 겪고 나니까 전혀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런 타인의 슬픔에서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참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렇게 비슷한 경험을 마주했을 때 나만 불행한 게 아니구나. 나만 슬픈 일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어쩌면 상대적인 위로 같은 거겠죠. 또는 타인의 불행을 위로 삼는 비겁함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마음이 당연히 타인의 불행을 바란다는 마음이 아니라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는 공감과 연대감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슬픔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결속감,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같은 무게를 견뎌본 사람이 많다는 것이 사람을 버티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강아지를 떠나보낸 경험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면서 겪은 슬픈 일들, 아픈 경험들, 아주 힘들었던 시간들이 어쩌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누군가를 내가 제대로 위로해 줄 수 있겠구나. 다쳐본 사람의 마음은 다쳐본 사람만 알 수 있듯이 저 또한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위로를 건넬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저의 지인들을 위해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말을 한마디라도 더 건넬 수 있고 진심으로 마음으로 위로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한마디로 내가 조금 더 성장한 느낌? 때로는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슬프다 하더라도 그 경험으로 인해 타인을 포용하고 진심으로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느꼈어요. 그렇게 인간은 성장해가며 타인과 더 깊은 유대를 쌓아갈 수 있다. 그 힘으로 다시 앞으로를 살아갈 수 있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픔, 슬픔, 힘든 시간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통의 깊이에서 나오는 따뜻한 에너지들로 또 다른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치유해 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상처들이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가 많을 텐데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한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힘, 그게 비록 비교에 의한 상대적인 위로일 수도 있겠지만 그 또한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든 시간을 겪고 있더라도 이 시간은 반드시 나를 한층 더 성장시킬 것이다. 역경을 통해 나는 누군가의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슬기롭게 지금의 힘든 시간을 잘 흘려보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올 한 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뵐게요. 안녕.